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 형법 살펴봅니다.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고요. 또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각각의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명 장발장법으로 또 잘 알려져 있던데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당초 제안 이유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 국회의원 이제 4년 차인데요.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네. 그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아, 그러셨군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1년에 한 4만 분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시는 분들이 한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법이 통과되어서 최소한 그래도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만 명 이상은 10,000분 정도는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그 안을 내신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많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뜻을 다 모으셨고 네. 그래서 또 적어도 10,000분 이상은 혜택을 보시니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보람된 일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정된 형법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상식에 좀 안 맞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좀 낮은 가벼운 형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징역형을 받으시고 또 이제 어떤 그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집행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큰 뭐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데 네. 오히려 그보다 낮은 가벼운 형을 받으신 벌금형을 받으신 분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벌금을 못 내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관행이 그동안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지적은 해왔는데 네. 이게 지적이 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이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가능하도록.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 보시기에 가정 형편이 정말 안 좋고 근데 뭐 벌금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뉘우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장발장법의 국회 통과로 돈이 없어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이제 가난한 죄수들을 많이 구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요. 이분들을 위해 설립됐던 장발장 은행 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생겨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장발장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오래전에 이제 법안 발의가 돼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좀 반대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사회운동으로서 이제 장발장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액수도 뭐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까지 보면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미 대출을 해줬고요. 274분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분들 중에 저희가 예상 외로 빠르게 대출금을 갚으시는 분도 있었고요. 뭐 저희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데도 그랬고요. 또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이제 대출을 막 갚기 시작하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발장 은행이 사실상 이제 이 장발장법이 통과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 은행이 잘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냥 민간에서 도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국회로 간 장발장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지난번에 6월달에 네.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염수정 추기경님, 그다음에 정의학 국회의장님, 저희 이제 문재인 대표님,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님 이렇게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그다음에 뭐 추기경님 비롯해서 국회의장님까지 다들 네. 이렇게 나서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덕분에 이번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장발장은행은 아직도 계속 그런 기여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계, 민간, 또 네. 정치권에서 다 힘을 모아서 이런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거군요. 네네. 네, 참 잘된 일입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이 오늘 그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각각의 이제 개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거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런 거를 쭉 생각을 해왔고요.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찰관들이 좀 이렇게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관께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이러면 일단 겁부터 좀 나잖아요. 겁이 많이 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미국 네. 유학할 때 그게 참 네. 부러웠어요. 근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제 차를 세웠는데 네. 근데 그 차의 미등이 좀 잘못됐다고 아, 그거를 알려주더니 그때 저는 이제 겁먹고 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보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차에 이렇게 등이 좀 잘못됐으니 그거 수선한 다음에 수선했다고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면 된다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경찰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돕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경찰관들 그 사소한 그 이제 교통 위반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꾸 딱지를 떼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그렇고요.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좋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아직 이렇게 표시판이 잘못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좀 헤매시다가 네.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어김없이 딱지를 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기회를 더 주고 대신에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뭐 항상 이렇게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잘 안 걸리세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이런 알거든요. 분들은 다 알고 네. 또 뭐 아주 최신 기계들 네. 이런 거 다 갖다 이렇게 장치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이제 카메라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막 140km 이렇게 그냥 뭐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다가 그 이제 감시 카메라 있을 때는 아주 또 그 굉장히 얌전하게 달리고 네, 네. 이런 게 주위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그 선의의 피해자들은 한 번 정도 경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좀 가중 처벌을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현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관련해서 최근 민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총계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최근에 와서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를 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이 벌칙금 부과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경범죄 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벌금 액수도 2012년도에 뭐 10억 원밖에 안 됐는데 2014년 오면 50억 원이나 이렇게 5배로 늘거든요. 아유, 벌금 액수가요? 네네, 경범죄 뭐 이런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직접 담속하는 범칙금 같은 경우에도 620억 원에서 1,33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으로 위반하는 이제 범칙금 과태료가 5천억 원대에서 6,700원. 그 건수도 예. 이제 1,100만 건에서 1,400만 건으로 23% 정도 이렇게
과태료가 늘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네. 가지고 이제 재정을 보충하는 거 아니냐는 아니냐. 그런 그 언론 보도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SNS 이런 상을 보면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뭐 정부가 이런 액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의외로 굉장히 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상습적인. 네. 그 범칙자들은 좀 가중 처벌하면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수그러들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각각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 짚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런 이제 그럼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겁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를 해서 네. 본인으로 하여금 이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근데 같은 일이 이제 두 번 이제 발생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벌칙금을 부과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좀 가중 처벌을 하자고 그랬더니 네. 그래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네.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그 생활을 하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예.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너무나 이게 그 피해가 좀 클 것 같다.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차례까지는 정상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차례부터 네. 가중 처벌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경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3차례에서부터 가중 처벌을 하자. 네네. 이게 이제 경범죄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볼 때 뭐 고성방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 투기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렇구나. 근데 뭐 예. 쓰레기 투기에서 이제 상습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좀 세게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뭐 마땅치 않아서 한번 투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 단속자한테 걸려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이게 사실 아이들 쳐다보는데 이렇게 경고장 받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좀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앞에 두 번의 경고가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기록에 남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지, 네 번째지. 그래야지만 이제 가중 처벌이 그렇군요. 가능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 법은 아직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약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이걸 악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 해이해지거나. 네, 그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선량한 시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자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범칙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걸 악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상습적으로 이렇게 범칙하시는 분들에게 가중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보면 꼭 교통 위반하시는 분들이 교통 위반하시고 하긴 그렇죠. 그 새치기 예. 하시는 분들이 예. 또 새치기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입법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국민을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하게 본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통과 전망은 조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는 네.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구시대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네. 구시대적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그 법 정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법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뭐 달리 범칙금을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법조계에서도 이 경제학적인 효율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경범죄라든가 교통범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도를 잘 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법을 어겼는데 뭐 거의 뭐 제재가 없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더 큰 범죄를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시고 또 19대 국회 동안 서민 밀착형 입법 활동을 주력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셨던 현안, 또 대표적인 법안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뭐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지만요. 네.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네. 정부에서는 그때 이제 공무원연금을 굉장히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제 반쪽 연금으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그 합의안을 만들어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대타협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도 이제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다양한 이해가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게 이제 대개 유럽 복지국가의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맥주법을 통과시키진 않았는데요. 네.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제가 바꿔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이른바 수제 맥주라고 해서 열풍이 불고 있고요. 그렇죠.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생산된 맥주를 그렇죠. 드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맥주만 그렇게 외부 이제 그런 카페 같은데 네. 영업장에 판매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 이른바 수제 맥주 제조자들은 외부 판매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인데 무슨 내가 경제민주화하기도 바쁜데 무슨 술 시장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그랬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아주 실생활에 밀접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환호해 주셨어요. 그거에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요. 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법이었구나. 이제 네. 법은 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네. 저의 실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시장이 바뀌었다는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계기가 되어서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맥주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법이 또 이제 신혼부부 지원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라고 하는 네. 포럼을 만들고 그러셨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그리고 무슨 파퓰리즘의 극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저출산을 해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다.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건데 예.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1년 뒤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 제가 이제 그거를 신혼부부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네. 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특별법도 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네. 근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미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기간 동안 여당이 도와주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받으시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